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웃고 또 오는 그런 시장인데요. 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에 개방해라 이런 발언을 소화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반전이 있었죠. 저녁 8시 반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란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소화하며 나스닥 선물지수 반등할 수 있었고요. 그 흐름이 정규장까지 온전히 퍼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크게 반등에 성공했고 야간 선물 지수도 6% 넘게 상승, 유가,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하향 안정화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해 보면서 레디 개장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시그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실시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울상을 지으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 증시는 종전 기대감에 활짝 웃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웃음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물가와 금리 우려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매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는데요. 급기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습니다. 장중엔 5,400선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죠. 결국 코스피는 6.49% 하락해서 5,405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5.56% 하락한 1,096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만 홀로 폭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가량, 기관이 3조 8천억 원가량 팔아치웠고요. 개인 홀로 7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00억 원, 1,900억 원대 팔아치웠고요. 개인 홀로 4,6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시장이 연준금리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 불안이 커지고 국채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39% 수준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4.5%입니다. 지난해 이 4.5% 선이 뚫리자 트럼프가 관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지노선입니다. 한국도 남의 얘기가 아닌데요. 새 하는 총재 후보가 매파 성향인데다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국내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구조죠. 이번 주 코스피의 핵심 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넘느냐 마느냐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 정쟁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바로 나프타인데요. 페트병이나 비닐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이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기초 원료인데요. 그런데 이 나프타 재고가 4월 말이면 바닥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고요. 여수, 서산, 울산의 공장 지역은 위기 지역 지정까지 검토 중입니다.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면 석유화학 기업도 흔들리는데요.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을 바짝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퍼렇게 물들었는데요. 전쟁 관련주들마저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섹터가 다 같이 오른 건 플라스틱 하나 정도였고요. 나머진 개별 종목 이슈로 등락이 나와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6.57%, SK하이닉스 7.35% 하락했고요. 현대차 6.19%, 기아 4%대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SK스퀘어 8.39%, KB금융 6.38%, 신한지주 8.17%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빛난 종목이 있었는데요. 삼천당제약 3.75% 오르며 파란 바다 위에서 홀로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전거래일 7.24% 올랐는데요. 오는 26일부터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꽤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풍력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상하다 보면 10년이 걸리는 구조였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땅 고르는 작업을 대신 해주고 민간 기업은 짓기만 하면 됩니다. 10년이 3년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요즘 중동 사태로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정부도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지금보다 30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TMC입니다. 전거래일 18.43%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TMC, 생소한 기업이지만 요즘 꽤 자주 보이는 이름이죠. 석유 시추에 들어가는 특수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석유 회사들이 바다밑을 더 팔려고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설비가 늘면 케이블 주문이 늘고 TMC 매출도 오르는데요. 유가 상승이 TMC 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TMC 입장에선 아직 좋은 날이 더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시면서 반찬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 보셨나요? 이제 이 작은 용기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프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고객사에 물량을 못 줄 수 있다고도 통보를 했고요. 원료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플라스틱이 귀해지면 대체 소재들이 주목받게 됩니다. 종이 포장재, 바이오 플라스틱, 금속 용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겠죠. 플라스틱 대란이 길어질수록 대체 소재 기업들엔 수혜입니다. 위기 속 수혜주들 지금부터 눈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증권입니다. 요즘 주변에 국장 시작했다는 분들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시들해지고 미국 증시도 예전만 못하니 그 돈이 국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달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웃는 곳은 증권사겠죠. 손님이 몰리면 수수료가 쌓이고 예탁금이 늘면 운용 수익도 커집니다. 국장 열기가 이어지는 동안 증권주도 함께 달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이 기지개를 켰는데요. 그러나 이란이 제재 해제와 피해 보상이 없는 한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고수했죠. 상승폭이 일부 되돌려지는 등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랠리를 했는데요. 다우존스 1.38% 상승한 46,2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38%, S&P 500은 1.1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9개 종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1.57%, 애플 1.41% 상승했고요. 애플은 자사 지도 앱에 광고를 붙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가게들이 돈을 내고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구글 지도 앱 방식과 같습니다. 광고 수익 확대를 향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업데이트가 너무 강하게 작동한 탓에 오히려 자사 앱 접속이 막히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긴급 패치로 빠르게 수습하면서 0.3%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2.32% 상승했네요. 이어서 기술주 급등 속 선두를 달린 브로드컴,
4% 오르며 메타를 제치고 시총 6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날 가장 뜨거운 종목이었습니다. 메타는 AI 에이전트 구축을 돕는 스타트업 드리머의 창업팀을 영입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1.75%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3.5% 뛰었는데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짓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만 홀로 0.2% 소폭 하락했네요.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텍사스의 테라팹이라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삼성과 TSMC에 맡겼더니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에 로봇에 우주선까지 칩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냥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200억 달러 이상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었지만요. 로켓을 직접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리고 전기차 시장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100% 믿기에도 애매한 참 머스크다운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팔란티어입니다. 전거래일 6% 올랐는데요. 사실 팔란티어 올해 들어 방산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었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 AI 시스템 메이븐을 무기 타격용 핵심 군사 플랫폼으로 채택한 건데요. 이번 전쟁에서 AI가 실전 효과를 톡톡히 입증하자 군 전체에 공식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단순히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자금까지 보장받는 구조인데요. 팔란티어 입장에선 단골 고객이 아예 집에 들어와 사는 격입니다. 전쟁이 팔란티어의 가장 강력한 영업사원이 됐네요. 세 번째 특징주는 JP모건입니다. 간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을 필두로 금융주 전반이 신나게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죠.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걱정이 줄고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금융주는 경기가 좋아야 장사가 되는 업종이죠. 대출도 늘고 투자도 살아나고 소비도 회복되니 금융주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전쟁 걱정이 줄어든 날 시장에서 가장 환하게 웃은 섹터였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증시처럼 트럼프 한마디에 출렁였는데요. 먼저 금 선물은 3.66% 하락한 4,407달러 선에 마무리됐고요. 은 선물은 0.44% 하락한 69달러 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쉬웠지만 간밤 종전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훈풍을 타며 마감했는데요. 이 기분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활짝 웃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크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이 있었죠. 이란과의 이제 갈등 속에서 앞으로 5일 동안 공격을 좀 중단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부터 반등장이 연출됐고 오늘 이렇게 3대 지수 크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우산업 지수가 1.38%, 나스닥이 1.38%, S&P 500 지수까지 1.15% 상승하며 뉴욕 증시 크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히트맵. 오늘 한눈에 봐도 11개 섹터 모두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4% 가깝게 상승, 애플도 1.14%, 엔비디아도 1.4% 중반대 상승불, 마이크론만 오늘 홀로 빨간불이었습니다. 4% 넘게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KPX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아직까지 종목의 지수를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의 전반적인 상승불이 켜졌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금리와 큰 연관이 있는 소비재주까지 테슬라가 크게 4% 가깝게 상승하며 오름세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인 내용들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이슈 브리핑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이었나요? 이런 트루스 소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보도 확인해 보신 내용들, 많이 보도를 확인하신 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8시 반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즉 앞으로 긍정적인 컨택이 진행될 경우 향후 5일간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중단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확인한 후 바로 폭스 비즈니스와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합의는 앞으로 5일 안에 또 아니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란이 협상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가장 최근 협상은 20일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스티브 위트코프 같은 중동 특사도 함께 했다라는 실명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미국의 이 악시오스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집트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이 만나도록 중간 메시지 역할 담당자를 했고 터키까지 포함한 세 나라 관리들이 함께 자리했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나스닥 선물지수 양전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가 선물이 일제히 2% 가깝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유가도 잡혔습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도 WTI 90달러 선 중반 그리고 브렌트유도 88달러 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는 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초반에는 은행, 산업 그리고 크게 밀렸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유가는 초반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하더니 오늘 유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섹터에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었죠. 이란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테헤란과 워싱턴 간에는 대화가 없었다라는 외교부의 반박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발언은 그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출구 전략을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그러한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유가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고 나스닥 선물 지수들이 대부분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병 혁명 수미대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타스님 그리고 파르스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회담은 없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발언은 역시나 심리전이었다라는 이 반박성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이란이 서아시아 전역 발전소를 다음 타겟으로 경고하자 트럼프가 타코를 매번 외치듯 다시 한 발 물러섰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란의 반박 이후 주가 선물 지수의 상승폭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브렌트유도 한때 100달러를 다시 웃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어느 쪽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100% 트럼프 쪽이 맞는지 이란 측이 맞는지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선물 지수 그리고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오늘 러셀까지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 흐름 우리 국내 시장도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전반적으로 중동 사태로 인해서 크게 밀리는 것과 별개로 정말 그야말로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매크로 이슈로 좀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라는 점을 숫자로 증명을 해준 건데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호실적이었는데요. 5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 동기 대비 무려 50%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이 속도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달 1월 21일부터 그리고 20일까지 실적이 43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을 웃돈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수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주역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액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주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3%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 전보다 반도체 비중이 15%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점, 반도체의 중요성, 반도체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월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요. 앞으로 10개월간 이 플러스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신증권 측에서는 물론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펀더멘털도 견고한 상황이지만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영향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최근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왜 이렇게 반도체주가 힘을 잘 내지 못할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가깝게 상승했다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관련된 주가가 힘을 내지 못했고 오늘 마이크론 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성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 아니냐. 이 수익성의 상승 곡선이 너무 가팔라서 앞으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들, 설비 투자, 케이펙스 투자를 너무 늘리고 있다. 이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먼저 지금 수익성의 개선 속도가 가파른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실적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케이펙스 투자 관련해서는요. 관련된 설비 투자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게 꼭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물량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을 시켰습니다. 투자 증가가 곧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비친 것이죠. 앞으로 게임 체인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장기 계약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핵심 변수가 무엇일까? 대신증권이 주목하는 건 바로 판매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주요 고객사들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자가 누구인지 아직 그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AI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현실 가능한 분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SCA를 발표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최근 주주총회가 있었죠. 주주총회에서 3년에서 5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을 추진 중이다라는 언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LTA, 장기 계약이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 곡선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신증권의 시각입니다.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30년 만에 이 반도체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물량을 오히려 확보해 주세요라는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를 향한 러브콜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 계약이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 우려감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시장에 의문이 또 있었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계약이 지켜질 것인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의문인데요. 대신증권 측에서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워낙에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호황기가 오고 불황기가 오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었는데요. 대신증권 측은 먼저 업계가 이것을 돈으로 묶는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금, 예치금 등으로 미리 계약에 있어서 실질적 안정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단순한 구두 계약이 아니라 이렇게 조항으로서 묶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고 장기 계약이 지켜질 가능성이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게 대신증권의 시각이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호황기 불황이 찾아오긴 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장기 계약이 이 가격의 상승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이런 시각도 제시가 됐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물론 선지급 그리고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좀 양보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일축시켰습니다. 물론 대량 공급을 할 때 가격에 있어서 미리 정한 가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범용 디램의 상승은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신증권의 시각입니다. 즉 HBM이라든지 고사양 메모리로 실적이라든지 수익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분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신증권의 시각이었습니다. 즉 전체 디램, HBM의 가격 상승을 막을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대신증권의 시각인 것이죠. 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살펴봐야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좀 프리장에서부터 강하게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6,300까지 갔을 때 고점 대비해서는 대형주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괜찮을 것인가 대신증권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적인 변화는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계속해서 성장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용 디램 가격, 낸드 가격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범용 디램의 가격 154%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바톤을 이렇게 HBM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범용 디램이 가격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HBM이 바통을 이어받는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TSMC의 직선 상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으로 보면 TSMC의 버금가는 안정적인 고수익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란과 미국의 중동 이슈로 인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미증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고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빌드로 오늘 다시 한번 6,000피 그 이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또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전자의 TP를 여전히 높게 올려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유지한 건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앞으로 41조 원을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76%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 연간 영업이익도 251조 원을 기록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보다 다시 476%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7년에는 360조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전반적으로 미증시를 비롯해서 대형주, 기술주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PB가 여전히 1 미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주가이다. 여전히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 속도를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사실까지 짚었던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개장한 지 지금 2분 정도 지나갔네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장 출발합니다. 우리 증시 강하게 반등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미증시와 커플링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 시각 3.76% 상승하며 5,6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대 상승 불키면서 1,1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풀이장에서는 물량을 담았었는데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이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721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도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크게 차익 실현했었던 기관 지금은 1,000억 원 가깝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000억 원 가깝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 비슷한데요. 개인이 1,000억 원, 1,200억 원 가깝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2,000억 원 넘게 던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단 흐름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 군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소화하며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됐었는데요.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밤 미증시 기술주 위주로 강하게 상승장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이 홀로 4% 넘게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 5% 넘게 상승불, SK하이닉스도 6% 넘는 상승불 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미증시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조금은 거쳐지면서 ADR 상장 이슈를 오늘 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대차도 5%대 상승불,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오름세, SK스퀘어도 5.75% 상승불 키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이 시각 음전했습니다. 2% 가깝게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당 제약 6거래일째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순위 변동이 있었죠. 에코프로 비앱 계속해서 지금 6%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알테오젠 3%세 상승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가깝게 오르고 있고 ABL 바이오도 지금 5%대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리가켄 바이오도 6% 넘게 바이오주, 로봇주 너나 할 것이 모두 강한 상황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김윤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조윤아입니다. 네, 마치 어제와 오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인데요. 네, 어제 분위기와 사뭇 다른 오늘 장입니다. 오전부터 좀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분위기 따뜻하게 계속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 트렌드 섹터 시작을 하면서 이 투자 격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의 투자 격언인데요. Time is your friend, impulse is your enemy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풀어보자면 시간은 당신의 친구이고 충동은 당신의 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차분함 그리고 이 시간의 힘을 믿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의 축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분위기가 다르지만요. 어제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어제 시장의 기반으로 오늘 주도 섹터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4가지 해운, 나프타, 광통신, 엔터입니다. 먼저 해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해운 종목들 당연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보통의 생각일 텐데요. 사실 이 해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최후의 통첩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 44분, 우리 시간 8시 44분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 시설을 공습하겠다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서 눈을 꼼짝도 안 했죠. 우리도 공습을 할 것이고 또 심지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기업과 기관 다 지켜보고 있겠다. 본사를 타격하겠다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 다시 타코 트레이드일까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했고요. 또 공습 5일간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화는 없었고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컨텍스트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 해운 종목들이 당연히 오르는데 이게 과연 당연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해운 선박들이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 운송 기간도 늘어나고 또 당연히 돌아가기 때문에 연료비도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 종목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해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사실 이 우회하는 것, 이 희망봉이라는 곳, 이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것은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홍해에서 후티군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민간 선박들도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과 희망봉의 이 거리 차이, 유럽과 아시아의 이 직선 거리 기준으로 거리 차이가 9,000km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9,000km 거의 서울과 부산항을 11번 왕복을 해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수에즈 운해가 사실상 마비가 됐었는데 왜 이제 와서 운송 기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저 지나가는 항로가 아니라 에너지와 이 원자재 원산지, 생산지이기도 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초크 포인트, 거의 입구와 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선박도 귀해졌고요. 선박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는 원래 길었지만 이 해운 종목들의 이익이 폭증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재개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인해서 그 희망조차도 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뿐만이 아니라 벌크선, 이 원자재와 에너지를 싣고 있는 벌크선까지 이 희망봉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선박 업계에서는 이 연료비가 더 들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것, 이 홍해를 건너는 리스크보다 그 편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희망봉이 이 선박 기업들의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흥하해운 파랗게 질린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예, 트럼프의 48시간 이 최후의 통첩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흥하해운 또 해운 종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흥하해운 19.64%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운 종목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또 대한해운 3% 4%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요. 강세로 출발하기는 했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6.78% 낙폭 보이면서 이 선별적인 움직임 포착됐다는 점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나프타입니다. 네, 나프타. 과연 나프타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이 나프타는 이 석화의 쌀,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중동산 나프타 50%의 수입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나프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결국에는 나프타 수급 이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프타로 만드는 포장재, 비닐봉투 등 대란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에서는 탈플라스틱 관련주 또 생분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았습니다. 나프타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원유를 가지고 가공을 하면요. 끓게 되면은 나프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프타를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원재료가 되는데요. 이 원재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옷도 될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 휴대폰 케이스, 특히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이 배달 포장재, 이 비닐봉투 모두 포함됩니다. 거의 이 나프타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정도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나프타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요즘 뉴스에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종량제 봉투까지 사둬야 되는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이 나프타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00% 풀려야만 이 나프타 공급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재고량이 기껏 2, 3주일 어치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나프타를 가공하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최초로 이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고요. 또 어제는 LG화학 여수 2공장이 가동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프타 공급이 안 되고 또 나프타 가공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나 비닐, 포장재 업체들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요식업계에서 이 포장재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플라스틱, 친환경, 이 생분해성 종목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에코플라스틱, 세린 BNG 이런 종목들이 이 나프타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경량 부품에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하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세린 BNG 생분해성 필름 용기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2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나프타 관련 종목들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섹터는 광통신입니다. 네, 광통신 종목 중에서도 어제 주목을 받은 건 이 광트랜시버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GPU 나 없인 안 될 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이 이유는 이 GPU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광트랜시버, 이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빠르게 이 데이터를 다른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쏴줘야지 이 GPU의 이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 국내외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가 폭증을 하면서 구리선의 한계가 점점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광트랜시버, 이 광섬유 케이블이 구리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젠슨항 CEO도 이 광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서 FCC가 주파수 경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관련주 수혜 기대가 되고요. 또 국내에서도 SA5G, 스탠드얼론 5G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장에서 우리로 또 빛과 전자, 광트랜시버 안고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로 빛과 전자 모두 29% 상승대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도 상승 흐름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통신 관련된 종목, 광트랜시버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입니다. 네, 엔터 종목 관련해서 어제 하이브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네, 국내외에 엄청난 관심을 받은 이 BTS의 약 4년 만에 완전체 컴백 무대 이후에 하이브가 오히려 15%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26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사실상 그보다 이 인파 수가 훨씬 적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BBC도 역시 그 관객 수가 부진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길을 잃은 엔터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2026년에 그래도 대형 아티스트들 컴백 월드 투어가 많이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엔터주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BTS 컴백 공연 후에 오히려 낙폭을 키웠지만 그래도 이번 올해에는 빅뱅이나 엑소 같은 월드 투어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또 그리고 전쟁 섹터와는 좀 멀어져 있는 섹터인 만큼 엔터 섹터도 올해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다르게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희와 계속하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계속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조윤아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환율이 개장했을 때 1,490원이었다가 그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500원은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3% 상승하면서 5,5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오름세가 조금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3%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1,1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전과 비슷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양 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500억 원 가깝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만 지금 1,7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31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7억 원, 66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물량 던지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빨간불이 짙습니다. 기아를 제외하고 코스피 상단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박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